자, 오늘은 사각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내일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냥 생각난 김에 오늘 이제 사각근에 대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자려고 합니다. 자, 사각근이, 굉장히 이제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근육이죠. 상지에서. 오늘은 이제 조금 기존의 어떤 그 해부학적인 기능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저는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어, 이 해부학이라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한 가지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꼭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체는 이제 우리가 뭐 수학 공식처럼 뭐 덧셈 뺄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생각을 또 하면서 저희가 이제 운동을 시켜야겠죠. 자, 사각근을 일단 먼저 보시면은 전중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게. 뭐 전사각근은 3번에서 6번 TP 횡돌기에 붙어져 있고, 중사각근은 2번에서 7번 횡돌기에 붙어져 있고, 후사각근은 5번에서 7번에 붙어져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횡돌기에 붙어져 있고, 자, 이게 조금 외우기가 어, 힘들어요. 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앞에만 따서 전사각근은 36, 중사각근은 27, 후사각근은 57, 36, 27, 57. 이렇게 외우시면은 조금 쉽게 외우실 수 있고, 자, 이것도 좀 외우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냥 경추 1번 횡돌기 빼고 다 붙어 있다고 처음에는 그냥 외우세요. 그렇게 외우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책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아, 전사각근은 3번에서 6번에 붙어 있고, 중사각근은 2번에서 7번에 붙어 있구나. 그리고 제일 길게 붙어 있구나. 후사근이 제일 짧게 붙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냥 제가 TP라고 이제 여기 지금 횡돌기라고만 이제 적어놨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전사근의 TP 앞쪽에, 횡돌기 앞쪽에 이제 전결절에 붙어져 있어요. 전결절이 어디냐.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사근이 있죠. 여기가 지금 이제 전사근이죠. 전사근이 있고, 횡돌기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죠? 횡돌기가 있고, 여기 이제 횡돌기에 구멍이 있죠. 경추에만 있죠. 이거는 횡돌공이라고 해서. 그래서, 옆에서, 그냥 여기 그대로 볼게요. 턱을 제거하고. 자, 여기가 이제 앞쪽이 앞쪽. 횡돌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좀 앞쪽이죠. 그리고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하고 후사각근은 이제 횡돌기에 이제 약간 뒤쪽에 붙어져 있어요. 횡돌기에 약간 후결절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는 후결절. 뭐 사실은 여기 이게 전결절이나 후결절이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봐서 이렇게 막 이 사이의 공간이 크게 보이지 엄청나게 작습니다. 이 사이의 어떤 거리는. 그래서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하면은 또 조금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은 쇄골에 붙어져 있어요. 쇄골. 전사각근이 이제 제일 앞쪽에 붙어져 있죠. 여기 있는 쇄골 제일 앞쪽,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중사각근이 붙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쇄골이죠. 사람마다 이제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쇄골 이제 안쪽에 이제 손을 깊게 찔러 넣어 보면
늑골 1번이 이제 앞에서 만져집니다. 여기가. 대략적으로 쇠골보다 이제 조금 밑에 있는 게 이제 늑골 1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이제 이 사각근이 어디 정도까지 이제 내려오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후사각근만 이렇게 늑골 2번에 붙어져 있습니다. 늑골 2번에 거의 외측면에 붙어져 있어요. 이렇게 외측면. 자, 정확하게는 조금 이제 이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 그리고 후사각근 촉진하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제 전사각근을 보게 되면 자, 전사각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흉쇄유돌근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흉쇄유돌근에 가려져 있어서 흉쇄유돌근 외측면에 손을 찔러 넣어보면 흉쇄유돌근 밑에서 만져지는 분도 있고 여기 그림처럼 흉쇄유돌근 바깥쪽에서 작게 이렇게 또 만져지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죠. 왜? 흉쇄유돌근 이렇게 두꺼운 사람들은 흉쇄유돌근 밑으로 손을 찔러 넣어야지 전사각근 이제 촉진이 가능합니다. 자, 나머지 이제 근육들은 이제 여기 뒤에 있고 또 옆에 있죠. 자, 이걸 이제 조금 더 어떻게 찾겠냐면 쇄골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쇄골 내측에서 3분의 1을 대략적으로 딱 그어요. 3분의 1에서 그대로 위쪽 방향으로 올라와서 그리고 손을 약간 안쪽으로 찔러 넣어서 만져지는 게 얇게 만져지겠죠. 당연히. 얇게 만져지는 게 여기가 이제 전사각근이에요. 그리고 중사각근은 촉진하기가 더 쉬워요. 쇄골 중앙에서 바로 위에 여기 손을 올려서 크로스로 근육결 방향대로 촉진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근육결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향대로 촉진을 하면 찾기가 힘들어요. 크로스 방향으로 촉진을 해야지 근육들이 어떻게 되죠? 튕기겠죠. 그래서 쇄골 중앙에서 위로 그대로 올라와서 만져지는 게 여기가 대략적으로 중사각근이다. 그리고 쇄골 외측 3분의 1 지점에서 만져진 게 거의 중사각근 바로 옆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만져지는 게 이제 후사각근이다. 그래서 대략 거의 여기 승모근이 덮고 있죠. 승모근 바로 앞에 이제 후사각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근육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지금 새벽이라서 목이 좀 잠겨서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각근이 보시다시피 근육이 굉장히 작아요. 근육의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근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어떤 이 주동근의 기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다 조금씩 도와주는 보조자의 역할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해박체계는 다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이제 그 넥플렉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목을 그냥 전방으로 그냥 구부려 준다. 목을 앞쪽으로 이제 숙이는 작용을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은 근육들은 뭐 신경의 지배도 받겠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냐면 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세, 그러니까 이제 지구 중력을 받은 상태죠. 지구 중력을 받은 상태하고 중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들이 달라지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목을 앞쪽으로 이제 숙여보는 거예요. 앞쪽으로 이제 다 숙이지 말고 고개를 반만 숙여보는 거예요. 반만 숙이고 나서 여기 이제 흉쇄유돌근을 촉진을 해보고 사각근을 만져보세요. 또 실제로 이 흉쇄유돌근하고 사각근에는 힘이 안 들어가요. 어디에 힘이 들어갈까요? 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다 힘이 들어가요. 뒤쪽에 승모근하고 판상근하고 뭐 이런 근육들이 있겠죠. 이런 이제 우리가 중력을 받은 상태에서는 고개를 이제 살짝 까딱
움직이는 어떤 이런 초기 작용에서에만 작용을 하지, 나머지는 뒤쪽에 이 후방에 놓여져 있는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그 어른들이 얘기하죠. 아이고 어깨 뒷목 아프다 뭐 하면은 대부분 어깨 뒤쪽 만지고 승모근 만지죠. 왜? 우리는 앞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숙이니까 앞쪽보다 어디서 문제가 많이 생겨? 뒤쪽에서 대부분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뒤쪽으로 신경이 또 많이 지나가고. 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책에 나온 것들은 사실은 좀 조금 옛날 방식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육들이 이제 그냥 단순히 짧아지는 거는 목을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숙였을 때, 플렉션 시켰을 때 그냥 단순히 짧아지는 것은 맞아요. 자, 그러면 얘들이 이제 정확하게 플렉션을 할 때는 언제인가? 그때는 이제 중력을 받았을 때가 아니겠죠. 얘들이 이제 중력을 받았을 때가 아니고 누워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누워있을 때 고개를,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고개를 딱 들게 되면은 흉쇄유돌근에 바로 힘이 들어갑니다. 흉쇄유돌근에. 사각근하고. 그럴 때 어떤 이 중력에 대항할 때 이런 근육들은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더 크게. 목을 앞쪽으로 구부려 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사각근보다는 아무래도 전사각근이 그 기능을 좀 더 하게 되겠죠. 왜? 중사각근보다 더 전방에 놓여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전사각근은 중력에 대항해서 목을 구부려주는, 앞으로 구부려주는 보조작용을 한다. 자, 그리고 또 있겠죠. 목을 우리가 이제 전방으로 구부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죠? 레터럴 플렉션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지구 중력을 또 받은 상태에서, 지구 중력을 이렇게 받은 상태에서 목을 이제 숙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목을 옆으로 완전히 풀 가동 범위로 숙이고 있을 일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운동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대부분 고개를 그냥 까딱까딱 하는 정도인데,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고개를 이렇게 레터럴 플렉션을 해서 한 반 정도만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오른쪽 측면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질 거고, 반대로 왼쪽에 있는 근육들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촉진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는 근육에 우리가 손을 올려두는 거예요. 실제로 늘어난 근육들의 힘이 더 들어가요. 신장성 수축을 하겠죠. 왜? 고개가 밑으로 더 떨어지게 잡아주는 거는 왼쪽에 이제 측면에서 잡아주는 근육이란 말이에요. 얘가 힘을 써서 지금 레터럴 플렉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얘는 마찬가지로 초기에만 작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 두개골의 무게하고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지구 중력이 누르는 힘에 대해서 지금 고개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힘에 대항하는 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왼쪽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힘을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시킬 때도 단순히 이제 짧아졌다고 해서 여기는 스트레칭하고 여기는 늘어났다고 해서 운동을 시키면 안 돼요. 왜? 이미 얘들은 늘어나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짧아져 있던 오른쪽 근육을 똑같이 신장성 수축, 근육을 늘리면서 수축을 해야 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후사각근을 또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이거 저장을 해놔야겠네. 뒤에 근육들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후사각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어떤 방금 중사각근하고 비슷한 기능을 해요. 측골에 좀 더 관여를 해요. 왜냐하면 중사각근하고 비슷한 위치에 이제 거의 외측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근육들은 이제 물론 굴곡을 해도 약간 짧아지긴 해요. 우리가 이제 몸통을 굴곡을 해도 복행근이 이제 약간의 수축을 하는 것처럼 완전히 수축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면 전사근하고 중사근이 이제 스트레칭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전사각근의 스트레칭을 하려면 오른쪽 기준을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지금 오른쪽이죠. 자, 오른쪽에 우리가 전사각근의 스트레칭을 하려면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오른쪽으로 돌려야 될까요? 자, 다시 오른쪽에 사각근을 스트레칭한다. 그러면 고개를 동측 오른쪽으로 돌려야 될까요? 왼쪽으로 돌려야 될까요? 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왼쪽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왼쪽이라고. 왼쪽. 자, 근데 이 전사각근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 동측으로 고개를 돌려야 돼요. 동측으로.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횡돌기에 붙어있던 이 횡돌기 이제 전방에 있죠. 그리고 후방에 있는 게 아니라 후방에 있던 횡돌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뒤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횡돌기가 전반적으로. 자, 아마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실제로 보질 않아서 내 손에 가상의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대략 엄지손가락을 여기 전사각근에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손가락을 여기 횡돌기에 올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개를 동측으로 돌려보고 그리고 반대로 대측으로 돌려보세요. 어떻게 했을 때 고개가 이 사각근이 더 많이 늘어나는지. 그렇게 선생님들이 몸에 가상의 선을 그어 보신 다음에 한번 움직여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사각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동영상으로 지금 뭐 스트레칭을 그런 기능적인 스트레칭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사각근은 거의 이제 후사각근하고 측면에 붙어져 있어요. 측면에 붙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근육들은 이제 늑골하고 이제 쇄골을 고정한 상태에서 옆쪽 오른쪽 기준이면 좌측으로 이렇게 밴딩 하면은 늘어나겠죠. 물론 전사각근도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후사각근은 이제 전사각근하고 회전이 반대로 들어가야 돼요. 전사각근, 후사각근은. 후사각근은 오른쪽 후사각근 기준으로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왼쪽으로. 여기서는 로테이션을 최대한 해주셔야 돼요. 왼쪽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답이 나왔죠. 우리가 보통 그 고개를 좌우로 돌렸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코끝이 보여야 돼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코끝이 보인다. 또는 왼쪽으로 돌렸을 때 코끝이 보이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ROM이라고 봅니다. 70도에서 한 80도 정도인데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근데 코끝이 거의 보일 듯 말 듯 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후사각근에 릴리즈를 해주게 되면 보이지 않던 코끝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각근이 굉장히 중요하죠. 2번에서 7번 신경에서 나오는 이 운동신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신경가지가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경추 1번 있죠. 경추 1번 밑에 경추 2번 신경이 있단 말이에요. 경추 2번 밑에 경추 3번 신경이 있고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거의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들의 다 지배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각근은. 자, 그리고 이 사진 이제 많이 보셨죠? 여기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 사이에 뭐가 지나간다? 상완신경총이 지나간다. 상완신경총. 상완신경총은 그냥 팔로, 말 그대로 팔로 지나가는 이 신경 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경추
5, 6, 7, 8번에서 나온 이 신경 뿌리들이 팔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나오는 이 신경의 이 통로, 그리고 이제 소흉근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 통로를 통틀어서 이제 흉곽 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이로 또 뭐가 지나가지? 이 쇄골화 동맥이 지나갑니다. 쇄골화 동맥. 자, 그래서 사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날개뼈 안쪽에 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완의 어떤 삼두 쪽에 상완의 이제 뒤쪽에 통증이 온다든지, 또는 1지나 2지 손가락 첫 번째, 두 번째가 저린다든지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대표적이죠. 자, 네, 1, 2지가 이제 저린 게 대표적인 거고.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그냥 테스트는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손가락이 저리대요.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손가락. 자, 근데 팔을 위로 들었어요. 위로 플렉션을 시켰는데, 손저림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사각근 때문에, 손저림이 있구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되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정거근 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단순하게 이 사각근 자체의 문제 때문에 이 상한신경초에 눌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각근 하면 상한신경초에 눌러지구나. 손가락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마디가 저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이 사각근이,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은 어떤 척추에 전반적인 문제가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한쪽 베개를 높게 베고 자요. 그러면 고개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밴딩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밴딩? 밴딩 된 쪽으로는 보통 어깨가 위로 올라오게 돼요. 올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밴딩만 되면 다행인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 신경의 뿌리들이 눌러진단 말이에요. 그죠? 신경 뿌리들이 눌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신경들이 눌러져서 상신경총이 압박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뭐 한쪽 골반이 올라간다든지, 한쪽 골반이 올라가서 측만이 생겨서 어떤 척추의 전반적인 문제가 생겨서 경추의 정렬이 틀어진다든지. 경추의 정렬이 틀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이 사각근의 정렬도 다 무너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2차적인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각근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신체 전반적인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각근은 어떤 목을 전방으로 구부려주고 레터럴 밴딩을 시켜주는 기능보다는 얘들은 사실은 호흡에 좀 더 관여를 많이 해요. 호흡. 왜? 우리가 호흡은 어때요? 잠잘 때도 많이 하고 밥 먹으면서도 호흡하고 계속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각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늑골에 붙어져 있는 근육들은 다 호흡에 관여를 하는데, 보통 이제 횡격막이 이제 호흡의 한 70%에서 80% 정도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뭐 이런 사각근하고 흉쇄유돌근, 뭐 정거근, 소흉근 이런 근육들이 한 뭐 1, 20% 정도를 관여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테스트는 회원을 그냥 일단 눕혀 놓은 상태에서 가슴에 손을 얹으라 하고 한쪽 손은, 나머지 한쪽 손은 이제 배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그냥 편하게 하라고 했을 때 가슴이 들리면서 어깨가 으쓱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복식 호흡보다는 흉식 호흡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각근 자체가 비대해져서 이 공간이 좁아져서 상신경청이 눌러지는 경우가 많구나. 그런 분들은 이제 복식호흡을 활성화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복식호흡 트레이닝. 복식호흡.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복식호흡을 해도 복식호흡이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복식호흡이. 자,
그런 사람들은 또 뭐를 봐줘야 될까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근육계를 지배를 하는 거는 뭐라고 했죠, 제가? 신경계란 말이에요, 신경계. 신경계.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 지금 프레닝 너브라고 해서 여기 상신경총 위에 여기 이 신경의 줄기들이 나오죠. 이게 또 어디로 나옵니까?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 사이에 나옵니다. 프레닝 너브라고 해서. 자, 이거를 이제 옆에서 보게 되면 옆에 지금 여기 프레닝 너브라는 게 있죠.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거의 측면 흉쇄유돌근 이제 옆으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 목에 정렬이 틀어졌다, 목에 이제 회전이 됐다, 아니면은 아까처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밴딩이 돼 있다. 그렇게 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횡격 신경이라고 하죠. 횡격막 신경이 이제 3, 4, 5번에서 나오는데 이 횡격막 신경 자체가 눌러져서 복식호흡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결국은 뭐예요? 목의 정렬을 맞춰줘야 된다. 목의 정렬. 왜? 횡격막 신경이 목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아무리 호흡 안 되는 사람들은 복식호흡 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신경계, 아니, 근육계를 지배하는 이 신경계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한 단계 더, 조금 앞서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사각근이 굉장히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근육들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 신경뿌리들이 이렇게 사이로 지나가고, 그리고 이 사각근 자체는 또, 여기 지금 보시면은, 흉쇄유돌근에 거의 뭐, 반 이상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촉진이 사실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런 분지들은 스트레칭 하기가 쉬워요. 쉬운데 이 위쪽에 있는 이 스트레칭을 하는 거는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이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육들도 작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도 아까 제가 사건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에 제가 다 해답을 알려드렸으니까 앞에 제가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야 이 윗부분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손저림의 포인트는 사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어떤 임상에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크게는 목의 어떤 전반적인 부정열 때문에 오는 거는 어,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고, 자, 그리고 무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목의 어떤 전반적인 부정열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2차적인 문제 때문에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에서 눌려지는 경우,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뭐냐면은 소형근이에요. 소형근. 아이고, 4번을 눌렀구나. 잠시만요. 뭐야 이거. 에이씨, 여기로. 자, 소형근의 문제입니다. 소형근. 왜 그러냐면, 자, 와, 이 신경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에서 나오는 지금 5번, 6번, 7번, 이런 8번 신경들이 다 어디로 지나가냐면, 소형근 밑으로 지나가요. 소형근 밑으로. 그리고 또 뭐가 지나간다? 이 세고라 동맥이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정거근보다 소형근이 비대해지신 분들 있죠. 그러면은 이 소형근 때문에 동맥이나 또 이 신경들이 눌러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이제 많은 게 뭐냐면은 다 지우고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제가 겪었을 때 임상에서 많았던 것들은 이제 잠시만요. 아유, 마우스가 안 좋아가지고. 네. 여기 있는 지금 오해왕근. 오해왕근으로 또 이제 지나가는, 잠시만요. 오해왕근을 또 이제 뚫고 지나가는 신경이 있어요. 또, 오해왕근. 갑자기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오해왕근을 뚫고 지나가서 이제 또 상완 이두근을 지배를 하는 신경들이 있어요. 신경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이제 어떤 분들이 해당 사항이 되냐면 사무직 일 하시는 분들 있죠. 사무직에 우리가 컴퓨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주관절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많이 하게 돼요. 팔꿈치를 쭉 다 펴고 우리가 이 타이핑을 치진 않죠. 팔꿈치가 구부려진 상태에서 우리가 타이핑을 치게 되면, 그리고 팔을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팔을 내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오해한근이 기능이 뭐예요? 내전을 해주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굴곡과 내전을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상한의 두고는 팔꿈치를 굴곡을 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자, 그러면 팔의 한쪽으로 내전이 되고 굴곡이 되면 이 오해한근을 뚫고 지나가는 이 신경들이 어떻게 될까요? 얘들이 이제 팔꿈치가 내전이 되고 굴곡이 되면 허혈성 압박이 되겠죠. 허혈성 압박이 되면서 이 신경들도 어떻게 될까요?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눌러지겠죠. 그래서 이 상완 이두근하고 오해왕근의 스트레칭도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아래팔에 보통 바깥쪽이 저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이 스트레칭, 오해왕근하고 상완 이두근의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밑에 이제 내려오는 척골신경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신경들이 많은데, 이두근하고 이런 오해왕근의 스트레칭도 선생님들이 운동 전후로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잘 안 하죠. 이런 근육들은 이제 작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등한시하게 되고. 자,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 또 뭐 굉장히 근육들이 연관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 또 우리가 중사근 사이로 뭐가 나온다고 했죠? 여기 사이로 중사근 사이로 또 관통하는 게 뭐라고 했죠? 장형신경이랬단 말이에요. 장형신경.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여기 정거근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윙스케플라가 있는 분들은 이 사각근하고 정거근을 같이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왜? 사각근을 지나서 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고, 다음 시간에는 신부경 주근로근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